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국가기관과는 달리 무고 피해자의 가족, 특히 둘째 딸은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했다. 딸은 생후 7개월 된 어린 아들이 있고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한 힘든 환경에도 온갖 고생을 하며 아버지의 무죄 증거를 찾아 나섰다. 2심 선고 일주일 전에 가출한 성폭행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국을 누볐고 사건 기록을 조사하고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실을 확인했다. 아예 곡성에 1년 가까이 자리를 잡은 채 마을 인근 사료를 받았던 농가 사람들도 직접 만나보고 같은 빌라에서도 조사를 했으며 입주민들 역시 그 피해자 장애인의 얼굴을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들을 제출했다. 성폭행 피해자 가족을 찾아내 피해자가 가출하기 전까지 무려 한 달 반가량 동안이나 피해자와 고모 부부가 사료를 배달하는 현장을 미행하기도 하였는데 고모부가 아내인 고모가 있는 자리에서 조카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도저히 고모가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도 고모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추행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고 한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 후의 판결문에서도 그녀의 엄청난 헌신적 노력을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끈질긴 노력, 천신만고, 우여곡절, 백방으로 뛰어다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나는 노력 등과 같이 표현하며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밝혀졌는데 그리고 마침내 정말 어렵게 가출했던 성폭행 피해자를 찾아냈는데 성폭행 피해자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네, 아니었어요. 실제 성폭행 가해자는 그녀가 추행 현장까지 목격했던 이 아무개였다. 모든 것의 시작은 부고 2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의 고모 부부는 2명의 조카가 있었다. 아내 정아무개의 오빠의 딸들로 이들은 모두 지적 능력이 매우 떨어졌다. 언니는 장애인 수준은 아니어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여동생은 로 유치원생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인이었다. 큰 조카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한평에 있는 이들 부부 집에 같이 살면서 사료 배달 일을 도왔다. 2008년 박아무개와 결혼하면서 독립했지만 그 후에도 수시로 방문하면서 가족처럼 지냈다. 둘째 조카는 2013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장애가 있던 어머니가 보호시설로 가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자 중학교를 중퇴하고 이들 부부 집에 함께 살게 됐다. 그런데 고모 부부는 조카에게 20kg가 넘는 소 사료 포대 나르는 일을 강제로 시켰다.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가지 않으면 가둬놓고 폭행하며 학교도 보내지 않은 채 신분증, 복지카드도 모두 빼앗고 10원 한 푼 주지 않으며 학대했다. 새벽 4시경 사료 배달을 시키며 끌고 다니며 그 후 시간대에는 집에 가둬놓고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웃들도 그녀의 얼굴을 못 보았다. 그리고 심지어 고모부 이씨는 강간까지 저질렀다. 고모는 남편과 조카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모부와 싸우기 시작하며 질투심에 조카를 더욱 심하게 학대했다. 고모부는 조카를 성폭행한 후 2만 원을 주곤 했으며 바로 그 다음날만 되면 이 악마 같은 고모는 돈을 내놓으라고 무자비한 폭행을 했다고. 고모는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원망을 엉뚱한 이웃에게 풀려했던 것으로 들었다. 진짜 강간범인 고모부 역시 자신의 범죄 책임을 면할 생각으로 무고를 부채질했다. 심지어 이 부부는 다른 곳에서 살 때도 이웃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본 적이 있었다고. 오늘은 여기까지.